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때를 보면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이 있죠. 또 하나는 성적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잘 못해도 저 학생은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또 하나는 현재도 공부를 매우 잘하는데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거에도 역량이 매우 높아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을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학생들이 대우를 잘 못 받았죠. 왜냐면 결과물들, 즉 성적이 썩 그다지 잘 안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성적도 잘 나오고 내신 성적도 매우 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도 매우 있다면 그거야 뭐 빼박이죠. 너무도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좋은 결과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낮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담겨 있는 어떤 의도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 자기 모습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를 갖고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그냥 뭐 열심히 하네 이 정도인 거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까지에는 뭔가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요즘도 뭐 거의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따로 메모를 해서 아이를 보관해 놓는 경우가 있죠. 또 선생들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꼭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매일매일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선생님에게는 매일매일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에 담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날 가면 까먹죠.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사나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의 기록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고 느낀 점. 또 보고 느꼈을 때 도대체 왜 봤는지도 있을 수 있겠죠. 호기심이 있었을 수 있고 그 호기심에 따라서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근데 그것을 그 상태로만 있다면 사실은 교사가 모르니까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결국 수행평가를 교실 내에서만 수업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왜 그랬겠어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해온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 부분 가짜이거나 어쨌든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뭐 실제로도 살짝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 내에서만 하라 그랬죠. 근데 수업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역시 학생이 별도로 준비해갖고 할 양은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라고 하면 결국 수행평가도 공부의 한 방법으로서 현재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잘하는 학생은 뭐 그것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면 따로 대응하려면 미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준비가 부족했다면 수행평가 내에서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선생님은 동일한 성격, 그러니까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같은 성향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은 다 다르죠. 그분이 평가하는 내면의 어떤 특정한 요소들도 다 다를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두세 살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 뭐 만약에 두세 살 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뭐 자기 동생이 없다면 사촌 동생이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아마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분명히 세대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동생하고 잘 대화를 안 나누죠. 아주 어린애야 이쁘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지만 보통 한두 살 터울은 뭐 쟤하고 난 틀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젊은 선생님과 나이 든 선생님 다르고, 또 그 선생님들의 갭의 나이 차이는 보통 30살 차이 날지도 모르죠. 더 차이 나기도 하겠죠. 그죠? 60 먹은 선생님과 26살, 25살 선생님이라면 35년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은 내가 A 선생님에게 이런 거는 그 수행평가 그렇게 하면 안 먹혀,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로 안 좋아 라고 설령 그랬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말이 B 선생님이나 C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퉁으로 묶여져서 통으로 묶여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르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A 선생님에게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B 선생님에게는 되기도 하고, B 선생님이 안 됐다 하면 C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또 이 재밌는 것은 이 학생의 태도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C 선생님에게 됐어요. 근데 됐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A 선생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뭔가 얘기를 다시 했더니 A 선생님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이 했던 노력의 결과물들은 그게 뭐 특정 과목에서만 발휘될 수도 있지만 거의 전 과목에 걸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들은 ABC가 안 되면 DFG 선생님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보여라. 그러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무실을 이제 뭐 1학년 담임반, 2학년 담임반 이런 형식으로 요즘 많이 있으니까 1학년 담임반 또는 2학년 담임반 또는 3학년 담임반 같은 담임반에 갔더니 아니 그 A라는 학생 말이야. 그 아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애가 그러네. 라고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글쎄 말이야 나 걔 오해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애가 그런 아이였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것이고 그에 따른 준비를 그만큼 열심히 해가는 학생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학생의 여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죠.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양한 학생들의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해가는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학생, 그러면서 자기 호기심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그 학생에게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왜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다 보면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그 정도 학생에 비한 어떤 그 범위가 있다면, A, B, C라는 범위가 있다면 B라는 범위에서 있는 학생, 요 B보다 조금 더 올라간 학생, 요 상태에서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은. 그런데 요 밑에 학생이 여기로 노력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여기 있는 학생이 더 위에 학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해가고 공부해 간다면 당연히 그 학생의 역량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량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적도 오를 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대입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정도가 그 바운더리, 보통의 학생들은 그 바운더리뿐이 안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3, 4, 5등급의 학생이 1, 2등급의 노력을 하고 2등급의 학생이 1등급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노력만큼,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학업 역량을 발휘할 만큼의 교과서 수업도 충실히 해가면서 플러스 알파 근본적인 학습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과목에서 거기에 1등급 또는 그 학교 전체 1등에 해당하는 것만큼 학생이, 아니면 뭐 100점을 맞을 만큼 학생이 노력을 했느냐,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물어보라는 거지. 근데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설령 그렇게 안 됐다면 그만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그만큼 한다면 당연히 그 학교 1등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내신은 그만큼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거에 기록상에서는 그보다 더 좋게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뭐 시사, 경제, 정치, 경제, 시사, 또는 뭐 외교, 국제관계, 뭐 이런, 또는 과학과 관련한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뉴스에서 봤던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것과 연결을 해서 책을 읽어보고 그 교과서에 어디 거랑 연결을 해서 내가 한번 발표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보통의 이제 이렇게 조금 A급 대학 좀 그러네. 어찌됐건 최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이게 되죠. 그런 결과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는 시각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우수하고, 특별하다기보다는 매우 우수하고 학업 역량도 그에 못지않게끔, 비록 3등급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해 갈 정도의 학생이다라고 하는 면은 특정한 과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목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설령 음미체의 경우에 학업 역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악, 미술도. 그런 왜냐면 학업 역량 안에 태도나 자세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방송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가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뭔가
바이올린을 키거나 또는 뭐 첼로를 했다거나 뭐 어쨌든 학생들이 배웠던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보고 지금 만약에 그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면 물론 못 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반복적인 학습을 했을 것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노력들은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에게 보이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저는 뭐 음악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한다? 듣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성향이 있긴 하니까 내가 굳이 음악을 안 해도 뭐 음대가 아닌 다른 쪽의 학과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음악을 잘 하지 못하면서 음대를 간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특정한 뭐 기계공학과든 화학과든 환경공학과든 뭐 건축공학과든 건축학과든 아니면 뭐 언론 무슨 학과이든 어쨌든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좋아하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탄탄한 기반이 되어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대학도 그 학생이 우리 대학이어서 우리 대학 출신이어서 행복하면 그런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누군가를 봐줘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라 그런 역량이 차고도 넘치는 그리고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아까처럼 A급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을 맞춰서 그만한 준비를 했는데 결과물들은 그렇게 안 적혀 있다거나 또는 성과물들이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역량을 보면 그 정도까지 1, 2,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라면 그 밑에 이제 4, 5, 6 또 그 한 노력의 성과물들이 4, 5, 6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7, 8, 9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서울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적이 서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성과 인성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인성이 돼 있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모든 학과에 다 나타나지만 어찌됐건 인성이나 자기성찰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대학들의 전공 적합성 그렇다고 서울대가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는 거는 아니지만 최상위권에 맞는 학습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에 맞는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학생이죠.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다는 말은 시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인 거예요. 근데 시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배경 지식이 그만큼 탄탄한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현재의 공부를 초월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각도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학생.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꽤나 많다. 그것을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얻었든 그러려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 뭐 과학이나 연구 성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꼭 정말로 희한한 데서 가져온 학생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우리가 공부해서 현재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역시 어디서 들었든 어디서 읽었든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지식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니까 이번에 제가 입시엔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뭐 이런 전방위 분야, 우주, 뭐 이런 전방위 분야에서 나타난 어떤 학생들의 호기심을 약간이라도 충족하고 그것을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입시엔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 때문에 이제 뭐 기자도 새롭게 채용하고 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노력들이 다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성적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사실은 한국이 아마 점점 후퇴하지 않을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인원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나 빗보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하는 그런 학생의 유형으로 성장해 갈 때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서 그 사회에 또 나가서 또 그 안에 또 뛰어난 애들은 좀 더 빨리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대신 10년, 2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요 학생들 층이 사람들 층이 탄탄해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를 잡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나 이런 거 보면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꼭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조금 제대로 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구현해 가는 방법이 아닌 자꾸 이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학생이 노력으로 자기가 성적을 자기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상위권의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물들을 그 상태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초월한다고 하면 지금 고려대 갈 아이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갈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고 또 밑에 한양대나 또 성균관대 뭐 서강대 갈 아이들이 연고대 가는 거고 또 그 밑에 중앙대 갈 아이들이 그 윗급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 행위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면 결국 기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각 교사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교사들도 되게 피곤하대요. 아이들이 정말 뭐 핸드폰 빌려달라고도 오고 뭐 별의별 이유로도 오는 학생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행위조차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온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매일 받는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 또 이것 역시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젊은 선생님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 이쁜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저놈은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내지는 어떤 거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건데 왜 이걸 이런 문제로 해결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라든지 좀 급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저놈 봐라 이거 이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에 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 모든 행위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침판이나 톡톡 같은 거를 보면서 또는 뭐 가끔 뭐 내가 어떤 뉴스를 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뉴스를 이제 입시엔에서도 생성해 낼 거기 때문에 그거가 오면 이것은 내가 뭐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높여서 학업 역량을 높여가는 거죠. 학업 역량을 높여간다는 말은 상상력을 높여간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 적어도 공부를 잘하는 것, 또 그 책에 써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해해 가려고 하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이제 이해력을 넓혀드리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범위를 얘기했죠. 그 범위를 초월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 질문이다. 그 질문을 해결해내는 것이 곧 학업 역량으로 또는 전공 적합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곧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이고, 제가 이제 외국의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갔다 와보면 결국 이런 학생들이 그때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결국 한국을 리드해 가고, 또 좀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정말 그 오너가 돼서 새로운 그 창업자가 돼서 일을 해갈 수 있는 학생이고, 세상은 점점 그런 학생들을 더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100만 200만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인 거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